9주차 3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호텔 연애 공식 만찬입니다. 목차 확인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행사와 의전에 대한 내용 다루었고요. 2강에서는 자리와 예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리 배석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배석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행사, 또 불참할 때 행사의 좌석 배치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요한 요점은 좌석의 우측이, 그러니까 본인 좌석에서 우측이 차석이 된다는 것, 차석이고, 차차석은 아, 이제 상석의 메인 가운데 본인의 이제 좌측이 차차석, 우측이 차석 이렇게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 연애의 공식 만찬인데요. 교재 7장 3절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요. 공식 만찬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좌석 배치에 대한 만찬에 대한 좌석 배치 원칙이 있거든요. 좀 많은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교재에서는 이제 상당한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배석을 그 교재 내용을 참조로 좌석 배치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빈급 만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이제 순서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페이지 수는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고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호텔 연애 공식 만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만찬은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초청 인사의 도착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초청 인사가 도착해가지고 초청 인사를 이제 맞이하는 영접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리시빙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연애가 개시가 되는데, 그 개시가 되었을 때, 이제 연회장으로 이제 옮겨서 이동했을 때의 그 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찬장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만찬이 이루어지는 이제 건배 제의가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이 이루어지고 이제 갖게 되는데, 먼저 초청 인사의 도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 만찬에는요, 초청 인사가 행사장에 도착하면요, 그 호스트와 주빈이 그들을 이제 맞이하고 약 1시간 이내 정도의 칵테일 리셉션이 이루어집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주빈이 도착함으로써 행사가 시작될 경우에는요, 호스트와 주요 인사는요, 주빈을 맞이하는 의전을 또 하게 됩니다. 주빈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호스트와 주요 인사들이 주빈이 도착해서 모셔는 과정도 갖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빈이 먼저 도착해가지고요, 초청 인사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최자가 이제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주빈에게 먼저 좀 동의를 얻어서 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데, 먼저 오셔서 같이 마셔야겠냐라는, 맞이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그런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빈이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거나 또는 국무총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요 그 호스트는 이제 주최자와 또는 주관자,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이 이제 주빈을 이제 맞이하는 의전을 또 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 측에서는 이 고객을 맞이하는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행사장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각 코너별로 각 위치에서 안내를 도와주어야 하고요. 참석자의 또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VIP
이 가슴의 명찰이나 그 가슴에 꼽는 곳을 코사지라고 하거든요. 이 코사지를 폐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업무를 해야겠고, 또한 호스트와 주빈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VIP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주빈과 이제 주빈을 맞이해서 주요 인사들이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VIP실이라 하고 있는데, VIP실에서 이제 차를 차를 대접을 하고요. 이제 간단한 이제 담화를 나누고 이제 메인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칵테일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주빈이 먼저 같이 도착해가지고 초청객들을 맞이하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또 기획. 이제 주빈이나 또는 호스트가 같이 이제 그 참석 인사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이제 자리 리시빙 라인, 영접 라인에 이제 자리를 이제 서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영접 라인요, 호스트와 주빈이 오는 참석 인사를 맞이하는 곳으로 약 3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이후에는 주최자와 주빈 부부도요, 초청 인사와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문 밖에서 보아 이제 왼쪽이 이제 그 영접 라인이 되며, 이 위치에서는 이제 주최자와 주빈이 있는 경우에 초청 인사를 영접하게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 신부, 그러니까 신부를 제외한 이제 그 신랑 측과 그 다음에 신부 측의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하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선이 있죠. 그곳을 어떻게 돼요? 영접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부 측은 신부 측대로, 또 신랑 측은 신랑 측대로 되어 있는데, 일반 행사에서는 이제 행사를 주최한 주최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빈이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또는 부부 동반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부 동반일 경우에는, 서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 영접란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주최자, 그 다음에 주빈, 그 다음에 주최자 부인 또는 주빈의 부인 순으로 이제 자리 배열을 한다는 것이죠. 자리 배열을 한다는 것이고, 어,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대통령 대회분께서 이제 외국 국빈을 이제 맞이하여 이제 그 영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연회에서는 이제 그 명함을 또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전에 오는 분들이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명함이 준비되지 않는 분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명함을 제작하여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미리 이제 그 참석자들에 대한 어, 참석자를 확보될 경우에는 이제 명찰을 이제 다 그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명함으로 대신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전 라인 앞에서 의정관 및 안내인이 서서 초청 인사의 안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영접 라인에 들어서는 초청객은요, 안내인에게 자신의 직책과 그 다음에 성명을 분명히 말하고 호스트와 주빈 앞에서 서게 됩니다. 주최자가 초청 인사와 인사를 교환한 후에 그를 주빈에게 소개하는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긴 담화를 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연회에서는 이제 명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오는 분들이 신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명함이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명함을 제작하여 주는 것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애 게시죠. 연애 게시요. 이제 초청 인사가 모두 도착하면요, 주최자는 연회장의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연회장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게 됩니다. 초청 인사를 테이블로 안내하는 예법은요, 나라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나 공식 만찬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주빈의 부인을, 그리고 주최자 부인이 주빈을 안내하며 다른 초청 인사들은요, 그 뒤를 이제 같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리시빙 라인에서 이제 그 초청객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회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칵테일 리셉션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담소와 담화를 나누고 초청객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바로 연회 개시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배 제의가 있는데, 건배 제의는 언제쯤 하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리셉션에는요, 절차상 건배 제의를 하게 됩니다. 절차상 보통 기념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다면 케이크를 먼저 절단하고요. 그 다음에 건배 제의자의 제청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참석자 모두가 함께 건배할 수 있도록 건배 제의 전에 신속한 서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만찬으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는 건배 제의는요, 보통 만찬이 시작되기 전이나 또는 후식을 제공받기 전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건배 제의하는 것이 관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식을 제공받기 전에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답례에 대한 부분으로 주빈이 건배 제의를 하거나 또는 초청을 받았던 분 중에 주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빈이 아니라 그 호스트가 주최자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의 건배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건배 제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다음은 이제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만찬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와인을 이제 서빙하게 되는데요. 이 와인은 이제 건배 제의 바로 다음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없을 경우, 건배 제의가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요, 서빙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서빙하는 순서는 주최자가 주문한 와인을 시음한 후에 주빈에게 가장 먼저 서빙하고 순서에 입각하여 주최자에게 맨 나중에 서빙하도록 합니다. 호스트가 주빈에게 시음을 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빈에게 시음을 청하고, 또 여성이 이제 그 호스트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빈의 남성일 경우에는 남성에게 일단 시음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연애 종료인데요. 이제 바로 연애가 끝나고 이제 그 환송할 때의 배웅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연회장에서 나오는 순서는 들어갈 때와 비슷한데요. 주빈과 주빈의 부인이 먼저 자리에 일어서고 참석객은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에티켓인데, 그러면 호스트는 뭐 해야 되죠? 주빈과 주빈의 부인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배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배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석객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에티켓이다라는 것인데, 주민은 연회장에서 나온 후에도 잠시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호스트의 안내를 받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예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회 기획자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참석 인사는요, 그 뒤를 따라서 퇴장하도록 하며 안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그다음 호텔 종사원들은요, 이 부분의 퇴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이제 주최하셨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운 뭐 행사를 이제 마무리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연예 기획자 또는 호텔의 총 책임자가 어떻게 돼요? 그 주최자에게 불편한 게 없었는지 또는 이 행사를 우리 연회장에서 우리 호텔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만족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좌석 배열입니다. 이 좌석 배열은 그 의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좀
상황별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다 틀립니다. 가장 기본 원칙에 의해서 좌석 배열을 하는 거는 있긴 합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직위가 비슷한 분들끼리 있습니다만 누구는 누구끼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 그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회적 위치가 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열해야에 따라 그, 그 부분이 좀 원만한 자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먼저 그 좌석 명패와 좌석 배치도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자가 확정이 되면요. 각자의 식탁 위에 놓을 좌석 명패와 좌석 배치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좌석 명패는 우리가 그 플레이스 카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플레이스 카드라고 얘기했고, 그, 제 5장이었습니다. 5장.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연회의 그 행사의 집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뤘었죠. 이 좌석 명표는 참석자의 명단만큼 준비하고 좌석 배치도는 참석자가 본인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호텔 내 이제 그 테이블에 대한 좌석 배치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행사장 입구에 이제 그 위치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식탁 위에 누가 이제 좌석을 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는 이제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사진이 아니라 성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책 소속 분들이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좌석 명표는 각 참석자의 위치에 놓는 명찰로서 용지의 크기는 가로가 13.8cm에서 세로가 4.5cm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13.8cm에서 세로가 4.5cm는 그 연회용입니다. 연회용. 그리고 이제 회의용은 또 차이가 클래요. 회의용은 좀 크기가 큽니다. 이 테이블 명패는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직함을 기재하고요. 외국인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요. 이름 앞에 미스터나 미세스를 존칭을 붙인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작성하는 법이나 만드는 방법은 교재 제 10장에서 다룹니다. 10장에서요. 10장에 다시 한번 좌석 배치도 말씀드릴게요. 좌석 배치도는 참석자의 좌석을 표시한 연회 테이블의 약도입니다. 약도요. 대규모 연회에서는요, 반드시 좌석 배치도를 미리 만들어서 참석자가 보기 쉬운 행사장 앞에 놓게 되고요. 좌석 배치도는 테이블에 번호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곳으로 이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넘버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넘버 스탠드요. 그걸 이제 테이블 번호표라고 이제 다음은 이제 좌석 배치의 원칙입니다. 이 좌석 배열은요, 연애 준비 사항 중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 인원이나 이제 부부 동반 여부, 그다음에 주빈 유무나 장소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에 대해서만 좀 먼저 먼저 자리가 상석, 가장 높은 석을 상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회장의 상석 개념은요, 서양의 의전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 벽난로가 있는 곳이 상석이고요. 입구가 이제 하석이라는 거죠. 이 연회장에 보게 되면 그 벽난로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요새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벽난로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 연회장 분위기 연출하는 하나의 그 인테리어 도구로서도 사용이 되었긴 하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런 그 상석이 배경에 바로 뒷 배경에 벽난로가 있는 따뜻한 곳.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온돌방에서 보게 되면 뭐 아랫목, 그다음에 윗목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랫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굳이 구들장에서 그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좀 따끈따끈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상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입구 쪽 바로 들어간 입구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입구 쪽에서는
좀 이제 거기는 이제 당연히 춥겠죠. 문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을 이제 하석이라는 개념은 좀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벽난로가 없는 방에서는 입구, 그다음에 그 벽난로가 이제 없는 방에서는 입구 쪽은 하석, 그다음에 그 반대쪽이 이제 상석이 된다는 것이고, 입구 이제 반대쪽이 상석으로 적합하지 않는 방에는 정원을 바깥을 이제 바라보는 곳이 또 상석이라는 것입니다. 정원을 이제 등진 쪽이 또 하석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바깥의 전망이 좋아요. 좋은 곳은 어떻게 돼요? 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이제 상석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곳을 볼 수 없는 등진 곳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원이 바깥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이제 자리를 배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등등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부 동반일 경우에 이제 좌석 배치도인데, 부부 동반일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고루 섞어서 배치하도록 해야 하고요. 부부가 이제 나란히 앉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대각선으로 해서 맞은편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동반일 때 이제 짝수일 경우인데요. 내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대각선으로 자리 배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옆좌석이 아니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따로 배치하는 경우가 또 흔하고 문화적 차이로 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예 기획자는 부부 동반의 연애가 분위기를 더 고조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결혼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좌석 배치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친선 모임께는 또 그렇게 배치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교차해서 이렇게 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형인데요. 일자형은 이제 일자형 테이블의 경우에는 여성을 존중하여 가급적 여성은 식탁 양 끝쪽에는 배치를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영원이나 통역이 있을 경우에는 통역사, 동행할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식전 칵테일이 진행이 된다면 참석자가 자신의 자리를 알 수 있도록 좌석 배치도를 설치하는 것도 연애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서열을 이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참석자의 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이해관계,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언어 소통을 고려하여서 좌석을 배치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주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게 된 손님에게는요,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다수의 원탁 테이블인데요. 이 원탁 테이블은 헤드 테이블 중심으로 중앙 테이블, 그 다음에 중앙 테이블의 호스트의 오른쪽이 차석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차차석은 호스트의 왼쪽 테이블의 순서로 배석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변은 이제 호스트의 오른쪽에 나란히 이제 앉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우이고, 이거는 호스트와 주빈이 마주보고 앉을 경우에는 주빈의 등이 다른 참석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보이게 되므로 호스트와 주빈이 다른 참석자를 모두 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대를 바라보고요. 무대에서 이제 이 관성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무대일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어, 자습 배치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은 이제 자수의 이제 원탁 테이블일 경우입니다. 이제 헤드 테이블 중심으로 중앙 테이블, 그 다음에 호스트의 오른쪽 테이블, 호스트의 왼쪽 테이블로 이렇게 좌석을 배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연의 원탁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테이블 번호표를 작성해서 연회장 입구에 좌석 배치를 표기하고 참석자에게 배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좌석 배치에 대한 원칙을 보게 되면요. 이제 주빈이 있는 경우, 호스트와 주빈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와, 그 다음에 주빈이 없이 어떻게 돼요? 호스트와 호스테스는 이제 호스트의 이제 부인이죠. 부인.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17페이지에서요.
217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이 만찬장의 좌석 배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엄청나죠. 이 부분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9페이지까지 있네요. 서로 보게 되면 하나로 보게 되면 호스트와 주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맞은편에 보고 호스트 오른쪽에 좌석, 그 다음에 게스트 아너 주빈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이제 2번 테이블을 배석하고 호스트 좌측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빈의 이제 그 주빈의 예, 봤을 때 좌측이 어떻게 돼요? 좌측이 4번이죠. 좌측이 4번이 이제 차서 이렇게 교차했다는 거. 호스트와 호스테스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같이 배열하는데 여기 이제 부부 동반이 있는 거죠. 부부 동반이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 4번 부부 이렇게 배정한다.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영미식, 영국과 미국의 스타일인데 이 서로 끝 테이블에 어떻게 돼요? 호스트와 호스테스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륙식 이제 프랑스나 이제 뭐 이탈리아 이런 쪽에 대륙에 있는 나라들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부 동반 주빈이 없이 부부 동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한다는 거 이렇게 배열한다는 것 예. 자, 국빈군의 만찬 진행 결제는 이제 초청 인사 주최자의 사전 도착하는 거 도착하는 거 그다음에 도착해서 영접하는 거 그다음에 리셉션을 갖고 만찬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찬장 입장에서 국가 연주와 그 다음에 연설 축배 및 만찬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 연회 확인 사항들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와 그다음에 연회 현장에 준비해야 될 내용을 구분해서 표로 230페이지 놓았습니다. 아, 학습 정리 노트는 여러분이 읽어 다음 10주차에는 이제 행사 음악과 그다음에 호텔 연회장의 선택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주차에도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